은 이제 머리가 포화 상태가 될 거니까 예, 강의 끝나고 나서 더 이상 공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일이나 이제 모레 이런 데도 지장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공부는 더 이상 하시면 안 돼. 예. 이제 몰래 공부하시는 분은 걸리면 혼납니다, 이제. 다 했다니까, 진짜 오늘 공부하시면은. 예. 자, 이제 111번부터인데요. 뭐 일부 학생들은 뭐 10문제밖에 안 남았으니까 금방 끝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예, 예, 절대 그렇지 않다. 예. 111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죠. 잊을만 하면. 예.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이나 담보 물권 설정, 그 다음에 민법의 물권법에 나오는 대항력 있는 물권 설정을 금지합니다. 그러면 틀린 거 찾기 3번 보시면은요. 저당권 설정이 제한되는 기간, 이게 이제 시험 나왔었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도 되는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저희들이 이만큼 지었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해도 됩니까? 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당해 주택 및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왜 등기할 수 있는 게 60일이잖아요. 그 사이에는 저당권 설정 등등 기타 대항력 있는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업주체가. 건설회사가 그 저당권 설정하면 입주 예정자 피해 보잖아요. 그렇죠? 3번 틀렸고 1번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일정 기간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당해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동의하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왜 동의하는가 봤더니 자기 주택자금 융자할선 받으려고. 융자하려고. 동의 없이는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사업 주체가 파산했어. 그 사업 주체가 변경될 때는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없고 저당권 설정 가능합니다. 사업 주체가 파산했을 때. 4번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를 해야 되고요. 부기 등기 후에는요. 만약에 압류 등등 했다? 다 무효로 합니다. 부기 등기는. 112번에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나오죠?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요약집을 피는 겁니다. 요약집을 펴서 분양가 상한제부터 우리 볼 건데 자 우리 요약집을 펴서 주택 공급 파트를 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181페이지를 딱 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9월 달부터는 주로 주택법을 수시로 찾아서 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9월 달에 아침 10시부터 10시 50분까지 40문제 풀고, 저 10분 쉬었다가 11시부터 문제 해설할 때, 그때 우리는 주택법, 건축법 달달 외웁니다. 예. 네. 왜냐 그러면 그래야지만 이게 기억이 시험장에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기억이 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주로 9월 달을 활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81페이지 주택의 공급 기준이라고 나와요. 가로 1번 주택의 공급, 사업 주체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된다. 여기서 박스 안에 1번이 인지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사업 주체, 건설회사 같은 거죠. 건설회사 같은 이 사업 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요. 자기 마음대로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시군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입주자 모집해도 되는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복리시설이 뭐냐면 단지 내 상가예요.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는요. 입주자 모집한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 사업 주체 뒤에 있는 가로가 시험 문제야. 공공주택 사업자 4명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는요. 제외라는 것은 시군구청장한테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고 복리시설을 신고하는 것도 안 해. 지네들은 그냥 하면 돼. 입주자 모집에 대한 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복리시설을 갖다가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지네들은. 그게 시험에서 4문제 이상 나왔고요. 2번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 등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이를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보통 이제 이때 우리 이제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거 뭘로 선택할까 이제 막 그럽니다. 눈치 작전을 합니다.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 이렇게. 2번 사업 주체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규격, 성능 재질을 적은 목록표와 견본주택의 각 실의 내부를 촬영한 영상물을 제작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아니 시군구청장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거기 경우 뒤에 가로 사업 주체가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바로 공공주택 사업자일 때는 견본주택, 모델하우스를 건설하는 경우를 말한다. 얘네들은 모델하우스 건설할 때 요때 이것을 제출하게 돼 있고요. 3번 사업 주체는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자료나 정보를 입주 예정자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예.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경량구조, 발로 차면 부서지는 구조로 건설하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 그렇죠? 4번 보시면 2년이 나와요. 시군구청장은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 등을 사용검사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돼요. 입주자가 열람을 요구할 때 이를 공개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마감자재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한 제품 품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르게 마감자재를 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당초의 마감자재와 같은 질 이상으로 설치해요. 그 다음에 6번은 그 사실을 입주 예정자한테 알려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는요, 예.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나라에서의 상품의 가격을 통제하는 거예요. 주택도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통제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고 합니다. 1번 공공택지에 지을 때. 그러면 어제 3기 신도시는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네. 공공택지니까 다. 그렇죠? 2번 공공택지 외의 택지는 뭐야? 민간택지. 민간택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번 주거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할 때서는 주거재생혁신지구. 3번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그래서 주택법에서 계속 나오는 위원회는 이거예요. 주거정책심의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은 민간택지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박스가 시험 문제인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1번 도시형 생활주택 최다 출제 5번이나 정답으로 나왔어요.
2번 경제 자유구역 있죠? 송도 뭐 이런 데. 그래서 경제 자유구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들한테 비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호화 아파트 이런 거. 3번 관광특구에서는요.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또는 200m 아니야 이거. 초고층 건축 생각해 200m면 안 돼요. 150m 이상일 때. 둘 중에 하나. 그럴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4번 4-4의 2 5번이 나옵니다. 그러면 4번은 LH나 지방공사가 다음 정비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건설 공급할 때 LH나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했을 때 어디 그럼 1번 정비사업의 면적 세대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2번 빈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이게 정비사업하고 빈지법이구나. 빈지법. 4의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아니 뭔가 이상해. 공공재개발 사업인데 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왜 공공재개발 사업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을까? 당연히 분양가를 낮춰야 될 텐데 그 이유가 있어요. 공공재개발 사업을 할 때는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잖아요. 임대아파트를 갖다가 이렇게 많이 지어라 그러면요. 그 재개발 사업 망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서 분양가를 좀 비싸게 받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어디다 쓰는 거예요? 임대아파트 많이 건설하는 것을. 그래서 4의 2 같은 것은 함정으로 파서 아니 공공재개발 하는데 무슨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하지? 이렇게 오해하도록 출제할 수 있다는 거지. 5번에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시행하는 혁신지구 재생사업. 이거 설명하려면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설명 안 하고 그냥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의 2 하나 체크하고 싶다. 그렇죠? 예. 1, 2, 3번 체크, 4의 2 체크. 예. 밑에 동그라미 3번 분양가격은 두 개로 구성됩니다. 택지비와 건축비. 가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요. 토지는 분양 안 하니까 택지비가 안 나가잖아. 그렇죠? 그때는 건축비만 해당입니다. 밑에 박스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오른쪽에 가로 2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의 거주 의무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건 넘겨주시고 예. 그다음에 가로 4번 184페이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해제.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하는가? 국토부 장관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 가격이 급증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절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우리가 핵심은 뭐야? 분양이지. 분양은 두 글자야. 그래서 이자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하셨죠? 분양은 두 글자. 나온다. 밑에 박스 보세요.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야. 전제가 투기 과열 지구 중에서 1, 2, 3에 해당하는 지역. 세 개 중에 하나. 1번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를 초과하는 지역. 그렇죠? 예. 2번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또 이자가 나와주죠? 예. 3번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2개월간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 초과 곱하기 2.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는 10대1 초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3번. 국토부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해제를 요청받았을 때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동그라미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한다.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번.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던 이를 공고하고요. 시군구청장한테 공고 내용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요. 사업 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시군구청장이야? 아니면 사업주체야? 사업주체야. 사업주체한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라고 누가 시킨 거예요? 시군구청장이 시킨 거라고. 4번 해제하여야 한다. 심의 거쳐서 지정할 필요가 없다 인정될 때는 해제해야 되고요. 5번 해제 요청할 수 있다. 누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절대 지역 주민은 해제 요청 못해요. 한 대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기 과열 지구를 넘겨보세요. 어디를 보냐 그러면 187페이지에 투기 과열 지구 보겠습니다. 자, 우리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보세요. 자, 밑줄 치는 주어가 나와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주택법에서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나란히 나오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해제할 수 있고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또는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고 자 이제 지정 기준 보세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다음 박스에 나오는 지역입니다. 박스 1번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에 바로 전달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1 초과 국민주택 규모 10대1 초과 이거 앞에 나왔었잖아. 분양가 상한제 똑같은 게 또 투기 과열지구에도 있어. 그 다음에 2번 주택 공급이 위축이 되면 투기가 일어나겠죠. 공급량이 줄어들면 투기가 일어나. 그래서 1번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 2번 사업계획 승인 건수나 건축 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번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 불안 요소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곳. 시도 주택 보급률이 평균 이하야. 주택이 귀하겠네. 투기 일어나겠다.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야. 역시 투기 일어나겠다. 3번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에 분양된 주택을 말한다고
써 있죠, 가로에. 그래서 분양주택의 수가, 예,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그 사람 숫자 있죠. 현저히 적은 곳. 분양주택의 수가 입주자 주택에 가입한 사람보다 현저히 적어. 예. 그 다음에 밑에 그 어느 4번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갔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자 저축 가입자 중에 주택 청약 1순위, 예. 1순위자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경우. 예.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지정 절차 보세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했을 때 지체 없이 공고하고 국토부 장관은 시군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도 시군구청장이 각각 공고 내용 통보받은 시군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된다. 공고 누가 하는 거예요? 사업주체가. 그렇죠? 예. 해제 의무, 해제 사유,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 인정했을 때는 해제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5번이 시험 문제. 계급 높은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미리 계급 낮은 시도지사 의견을 듣고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회신해야 되고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는 자기보다 계급 높은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된다. 의견이냐 협의냐 이것만 갖고도 3문제 이상 시험 나왔어요. 재검토, 반기마다야,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회 회의를 소집해서 유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해제 요청, 역시 해제를 요청할 수 있죠.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요. 해제 절차, 요청받은 날부터 며칠 내? 40일. 40일은 두 군데서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통보해야 된다.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을 보세요. 주어는 국토부 장관입니다. 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원 심의를 거쳐가지고요. 조정 대상지로 지정할 수 있는데 조정 대상지 크게 2개요. 1호는 과열지역, 2호는 위축지역. 과열돼도 조정이 필요하고 위축돼도 조정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째 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군구, 읍면동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 등 여건 고려해서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 문장은요. 투기과열제 똑같이 나오죠? 똑같이 나와요. 그럼 박스 안에 보세요. 자, 1호 과열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자, 1호 과열지역은 어디다가 하냐 그러면은요. 과열지역은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1.3배. 1.3배. 1.3. 여러분들 우리가 그 1.3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들어봤죠? 1.3. 예? 1.3 숫자 어디서 나왔어? 기반시설 유발 개수에 1.3이 뭐였지? 일종 근생. 합격. 야, 내 경험으로는 8월 전에 내가 이걸 물어봤을 때 맞춘 사람들 10명 다 합격했어요. 야, 1.3을 기억하네. 그렇죠? 예, 일종 근생. 2종 근생은 합격. 합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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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나올 때는요. 일종 근생 생각해야 돼. 1.3배 생각해야 돼. 그래서 1.3배, 3개월간 1.3배 초과한 지역이 전제가 되고 1, 2, 3이야. 1번 또 나와. 지겨워. 2개월 동안 청약 경쟁률 5대1,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는
10대 1. 그래서 지금까지 가로에 써놓기 중에서 그래도 자주 나오는 거 아닌데 가장 많이 나온 게 이게 5하고 10 써있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50, 2개월. 5 곱하기 2가 2개월, 10이잖아. 그렇지? 예. 그래서 이런 거 부담스러워할 필요 없어. 아무도 안 틀렸다니까, 내 제자들은. 예. 안 틀렸다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같이 하면 웃고, 뭐 찍고, 이렇게 하면 돼. 예. 그 다음 2번. 직전 업무 소급해서 3개월간 분양권 거래량이 직전 연도와 같은 기금은 30% 이상 증가. 그 다음에 주택 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과열 지역이죠? 예.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위축 지역은 이번 시간에 안 볼 거예요. 그 다음에 19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그런가 보다 하고, 동그라미 3번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3번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알았죠?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던 누구한테 통보합니까?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은 누굴 불러? 사업주체한테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되고, 5번 유지할 필요가 없다 판단될 때는 해제하여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해제할 때는 역시 또 반기마다, 반기는 2번 나오죠?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돼서 반기마다 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요. 7번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거기까지 체크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문제지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9월달 이후에 외우기 좀 부담스러운 주택법이나 건축법이 있죠. 수업 시간마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가서 다 찍고 다 맞추고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 예. 자, 우리 112번 투기과열지구의 설명 중 옳지 않은 틀린 거 찾기. 예.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맞아. 그렇죠? 예. 최대한의 범위가 아니지. 최소한의 범위야. 근데 왜 최대한의 범위 썼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느낌은 나라에서 최대한으로 지정한 것 같아. 기분은 그치? 최소한인데. 예.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나머지는 방금 다 읽은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113번 문제. 예. 틀린 거 찾기 5번을 보세요. 투기과열지구 중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2개월간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이거는 이제 10%니까 지금 거기 보시면 5번에 자 소급해서 3개월간의 주택 거래량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10%가 아니죠. 5번 틀렸고 나머지는 방금 다 봐서 넘어갑니다. 예. 114번 조정 대상 지역 지정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이제 옳은 거 찾기가 나왔습니다. 옳은 거 찾기. 1번은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길게 안 나와요. 근데 한번 읽어보라고 넣어놓은 거겠죠? 예. 그래서 1번은 그대로 옳은 거다. 반기마다. 반기마다. 2번 틀렸네. 누가 지정합니까? 국토부 장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2번 틀렸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했다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누구한테 공고 내용을 통보? 시군구청장한테 통보지. 그 다음에 4번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를 요청해야지. 뜬금없이 시도지 왜 요청하겠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정됐을 때는 시군구청장은 사업 주체한테 시키죠? 시도지에서 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이제 115번 농지법을 보겠습니다. 농지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농지는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 토지 현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목이 전답 가수원은 농지.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니라도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은 농지가 된다. 유실수 재배지. 자, 재배지는 농지죠. 경작지, 재배지 다 농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단연생 식물 재비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 아닌 토지는요.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죠. 5년 미만인 농지는 농지에서 3년 미만인 농지가 제외죠. 예, 3년 미만. 3년 이상은 해야 돼. 5년 미만이 아니야. 4번 틀렸고. 경작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설치되는 비닐하우스. 당연히 이건 뭐예요?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 계량시설 부지도 농지죠. 그러면 농지에 해당되는 거 전답 가수원이 경작지로 쓰거나 재배지로 쓰거나 생산시설 부지로 쓰거나 계량시설 부지로 쓰면 다 농지다. 생산시설 부지의 대표가 비닐하우스 부지, 계량시설 부지의 대표가 농로나 제방 같은 거. 116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1번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발급받는다. 군수 X. 야, 군수를 슬쩍 집어넣었네. 시군 구청장은 틀리고요. 1번이 정답이고요. 시효 완성. 뭐야 이거? 원시 취득은 농지 증명 발급받지 않는다. 농지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야 되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그 대신에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4번은 일단 옳은 지문이죠. 5번 농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117번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옳은 거. 1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발급받아야 돼. 농사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만 발급받는 게 아니라 농지를 갈아엎을 때도 발급받는 거예요. 하여튼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있느냐는 그걸 확인하는 게 그 농지 증명이고요. 농지를 취득할 자격은 농사 지을 때도 자격이 있고 농지를 취득해서 갈아엎고 건물 지으려고 취득할 때도 다 자격이 있어. 그러면 농지 전용 협의를 하고 농지를 취득할 때는 발급 안 받아. 왜? 농지 전용 협의를 하는 자는 자기가 증명인자거든. 주무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그러니까 지자체장이나 주무부 장관이 농지를 전용 목적으로 취득할 때는요. 그때는 허가나 신고 없이 그냥 협의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증명인자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 없어요. 근데 전용 허가나 전용 신고는 발급받아야 돼. 도시지역 안에 농지를 취득할 때는요. 농지 증명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도시지역 안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이 적용되지 않는 거 뭐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단, 녹지지역 안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들어봤습니까? 2번 지문은 국토계획법에 있는 것을 응용 지문 낸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33페이지. 요약집 33페이지를 보세요. 8번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라고 나오죠. 2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원칙이죠? 예외는 있습니다. 예. 눈으로 보니까 이게 그건가 싶어. 아,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이 시간이 됐는데 쌩쌩하다는 것은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합격이 예정돼 있는데 합격 예정설. 예, 예. 그래서 2번 틀렸죠? 예. 3번 증여든 교환이든 농지를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발급 받아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증여도 발급 받아야 되고 교환도 발급 받아야 돼요. 다. 취득은 다 발급받는 원칙입니다. 3번 틀렸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 중 최상단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취득. 이게 이제 한계 농지라 그래요. 경사가 심해서 농사 못 짓는 것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 받아야 돼. 단 농업 경영 계획서는 작성하지 않아. 왜? 농사 못 지으니까. 그래서 농지 증명은 발급 받아야 되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는 작성하지 않는다. 공유 농지 분할은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발급을 받지 않습니다. 118번 위탁 경영 별표 해놓고 이거는 외워야 돼.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국내 여행은 아무 때나 올 수 있기 때문에 위탁 경영이 안 돼. 3개월 이상 국외 여행이야. 그렇죠? 농업법인이 소송 중일 때, 지금 뭐 소송하는 건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예. 농작업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개월 이상 치료. 보호감호시설의 수용 중이어서 작용할 수 없어요. 4번이 정답입니다.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 참 내보내면 안 되는데. 이때는 위탁경영 가능. 4번이 정답이고요. 1개월이 아닙니다. 3개월 이상 국외여행. 그래서 내 소원이 위탁경영 한번 해보는 건데 3개월 이상 나가지를 못해. 3개월 나가지. 자, 119번 농업진흥지역. 그렇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른들이 절대 농지라 그랬습니다.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1번 농업진흥지역은 자, 첫 번째부터 함정이 나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절대 농림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함정. 그럼 이미 시험에 나왔겠죠? 농림부 장관이 지정한다고? 시도지사가 지정. 그 심의회 이름 외우지 마세요. 그냥 농자 들어가는 심의회인데 이거 외우는 사람도 있어. 그 뭐 하는 짓이야? 그거 뭐 외워 그런 걸. 그냥 농자 들어가는 위원회가 있는가 보다. 예.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합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 농림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역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개발 안 된 곳에 지정합니다. 녹관, 농자, 녹관, 농자. 단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 승인 신청을 받았던 농림부 장관은요. 예. 농림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곳이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렇죠? 우리 개발될 수 있잖아, 나중에. 일단 협의를 해야 됩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뜻은 농지로 집단화된 곳. 농사 짓는 거 외에는 다 금지, 예외 있음.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에 물대주는 곳이다. 용수원을 확보하는 곳이에요. 수질 오염시키는 거 외에는 허가를 내줍니다.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노래 연습장, 단란주점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맞네. 그렇죠? 예. 왜 설치할 수 없습니까? 수질을 오염시키니까. 그러면 노래 연습장이 왜 오염시켜? 도우미가 안 이뻐. 물이 안 좋아. 예. 단란주점 왜 오염시켜? 도우미가 안 이뻐. 물이 안 좋아.
이렇게 강의인데 혼났다니 대학교에서. 내가 한 얘기가 원래 아니었거든. 74세 대신 강동구에서 중개업을 하시는 어르신이 계셔요. 서울의 강동구에 중개업을 하시는 어르신이에요. 노래 연습장은 왜 수지로 음시키냐 그랬더니 그분께서 물이 안 좋대. 아, 이게 바로 생활의 지혜야. 어르신의 생활에 물이 안 좋다. 단란 주점은 역시 물이 안 좋다. 대학이 잘못했다 혼난다니까. 예. 5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우리 관광농원이나 우리가 주말 농원은요 농업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업보호구역은 거의 다 강변 옆이거든요. 용손하고 하는 곳이라서 강변 옆인데 농업 보호구역에는 관광농원, 주말농원 해서 주말에 가서 입장료 가서 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5번이 틀렸고 120번이 있는데 야 이제는 끝이 보이네. 밑에 제 커리 교초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도서관. 잔잔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항해사를 만든 적이 없다. 저는 거친 파도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거친 파도가 되고. 자, 120번 농지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 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할 때는요. 허가를 받을 필요 없어. 검은 손 씻어서 새 사람이 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어. 2번 농지 전용하고자 하는 주무부 장관, 지자체장은요.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 계획시설을 결정할 때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요. 농지 전용을 해야 되는데 허가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 협의만 하면 돼.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 지네들끼리는 협의. 이렇게 협의로 취득하는 농지는 농지 증명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2번이 옳은 거고요. 3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 농수화물 유통 가공시설 부지로 전용한다. 농지를 전용할 때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갈아엎을 때는 시군 구청장한테 농지 전용 신고만 하면 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권자 농림부 장관, 농지 전용 신고를 받는 자는 시군 구청장이에요. 그래 틀렸죠? 시군 구청장의 신고입니다. 4번 농림부 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를 결정할 경우 대기 오염 배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부지로 사용할 때는요. 농지 전용 허가를 금지됩니다. 농지 전용 허가가 금지됩니다. 농림부 장관도 못해요. 그래서 대기 오염 배출 시설 하나 더 써놓으세요. 수질 오염 수질 오염 시설, 수질 오염 시설 이런 거를 설치하겠대. 그러면요 농지 전용을 허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농지 전용 허가가 금지되는 거. 수질 오염 시설. 5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 위반했을 때는 무조건 농지 전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틀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를 다 했습니다. 어느새 보람찬 하루가 됐네. 보람찬 하루.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공부 금지입니다. 여러분요. 더 이상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기계도 과열되면 고장이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서 좀 푹 쉬고 행복한 내일을 이제 기약해.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또 시간 날 때 한번 풀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또 푸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왜? 태반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가볍게 눈 넘기면 되고 그래서 절대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거 달달 외우고 9월 달에 우리가 하루에 40문제씩 풀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4, 4, 4, 16. 160문제인데 실제로는요. 140문제 될 거예요. 왜? 20문제 정도는 중복돼. 그러니까 첫 주에 냈는데 이 문제를 한 네 번째에 다시 또 낼 수도 있어. 같은 문제를. 왜? 까먹을까 봐. 중요한 것들.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한 몇 문제 나온다고 해서 또 붕괴하지 마세요. 예. 비슷한 문제도 있고, 예.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